네, 지난번에는 조선의 왕비가 공식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에는 조선 왕비는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생활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조선의 왕비가 공식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적으로 어떤 생활을 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에 그 왕비에게는 개인 재산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선시대 왕비에게는 개인 재산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 그 조선 여성들에게는 그 재산 상속권이 있었거든요. 그 왕비 같은 경우도 그 왕비가 돼서 혼인을 해서 궁중에 들어갈 때에 그때 1차적으로 친정에서 재산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친정집에서 자기 몫의 재산, 토지와 노비를 받아서 궁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그 조선정기 같은 경우에 왕비가 되는 그 왕비 가문은 조선을 대표하는 명문 가문이었죠. 그런 가문의 딸인 왕비가 결혼을 하고 궁중에 들어갔을 때 친정에서 받는 돈은 사실은 상상 초월할 정도로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 돈은 완전히 개인 재산이고 왕비 개인 돈입니다. 대략 노비가 한 적게는 50명, 많게는 한 100명 정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토지도 상당히 많은 토지를 자기 몫으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인 재산을 받아서 그 개인 재산을 궁궐 밖에서 사적으로 자기가 그걸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개인 재산을 사장이라고 합니다. 개인 재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보통 자기 개인 재산을 운영할 때에는 친정에서 상속 재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관리도 보통의 경우에는 친정 아버지가 맡아서 했습니다. 조선 전기의 경우 그래서 왕비의 친정을 본궁 또는 본방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친정집에 왕비 몫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 재산관리소가 배치가 됩니다. 그런 것을 보통 서재소라고 합니다. 왕비의 토지와 왕비의 노비 이것을 관리하는 곳이지요. 이 서재소에서는 왕비가 친정에서 받은 토지와 노비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왕비가 됐을 때 국가로부터 약 1,000개의 토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받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토지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비에게서 나오는 많은 그 재산들, 수입들을 관리할 곳이 필요했지요. 그곳을 바로 본궁 서재소에서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에 특히 조선전기의 왕비는 엄청나게 많은 그 개인 재산을 사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개인 재산을 불리고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재산을 어디에다 썼을까요? 개인적으로 썼을까요? 공식적으로 썼을까요? 자, 유능한 왕비는 바로 이 재산을 통해서 궁중 안에서 왕비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데 썼습니다. 정적을 포섭할 때도 쓰고 또는 나라에 무슨 가뭄이 들거나 또는 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그 왕비의 몫으로 거기에 그 자기가 재산을 희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왕비 재산을 썼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그 여성들에게 재산 상속하는 관행이 없어집니다. 그 결과 왕비도 친정에서 재산을 받는 일이 없어지죠. 그 대신에 조선 왕비가 되면 속궁이라고 해서 내수사에 딸린 커다란 궁방전이 있는데 그 중에 약 1,000개월 정도가 있는 그 속궁을 받아서 왕비의 그 재산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비는 그 큰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유능한 왕비가 되느냐 또는 나쁜 왕비가 되느냐 이렇게 결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재산뿐만 아니라 왕비는 개인적으로 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 사적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유교 사상에 입각하면 자손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정신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왕비의 경우는 그러면 궁중에 들어갔는데 궁궐 밖에 있는 친정 부모에게 어떻게 혼정신성을 했을까요? 혼정신성을 하기는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편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궁중에 들어간 왕비는 궁궐 밖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침 저녁으로 편지를 써서 잘 지내시는지 문안 편지를 써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비가 친정 부모 또는 친정 식구들에게 쓴 많은 한글 편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명성황후가 한글로 쓴 편지가 있는데요. 이쁜 종이에, 이 칼라로 된 예쁜 종이에 지금 명성황후가 자기 자필로 쓴 이런 많은 편지 글이 있죠. 왕비가 직접 한글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대필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그 한글을 잘 쓰는 궁녀가 있어서 이 왕비 대신 글을 쓰는 궁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궁중에는 궁채라고 하는 그 서체 문화가 있었는데 바로 궁녀들이 쓰는 서체라는 뜻입니다. 궁채는 왜 궁채의 문화가 나오느냐 하면 바로 왕비나 대비를 대신해서 문안 편지를 쓰거나 또는 그 한글 소설을 대필해서 쓰거나 이럴 때 궁녀들이 반듯한 글자로 쓰는데 이 궁채로 쓴 많은 한글 편지 또는 한글 소설들이 지금 현재 장서각에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생활 문화 속에서 바로 한글 문화, 궁중의 한글 문화가 발달했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조선시대 왕비가 자기 친정 식구들과 주고받는 이런 한글 편지나 한글 이 자료들이 바로 그 왕비의 사적 생활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왕비는 유교국가 조선 왕비로서 유교에 입각한 공적 생활, 사적 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유교와 반대되는 그 불교 신앙 또는 그 무속 신앙을 한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유교라고 하는 것은 남성 위주의 종교이기 때문에 조선 왕실 여성들, 특히 왕비들이 공식적으로는 유교의 그 생활을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유교 문화와 반대되는 불교를 많이 믿었고 또는 이 무속도 많이 믿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그 왕비들이 후원을 해서 남아있는 많은 불교 문화재들이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문화재를 대표하는 것이 종 또는 탑 또는 불화인데요. 조선 전기 같은 경우 왕비 또는 궁녀들이 시주를 해서 수많은 그 종들을 만들거나 또는 수많은 불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조선 전기의 그 봉선사에 전해지고 있는 그 범종이 저렇게 지금 있습니다. 저기 봉선사 종은 바로 조선 시대 그 정의 대비가 시주를 해서 만든 저 아름다운 범종이 있습니다. 수종사에는 그 인수 대비가 시주해서 만든 아름다운 불교 범종이 있습니다. 저렇게 조선 전기에 왕비나 대비들이 시주해서 만든 아름다운 불교 범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것뿐이 아니라 절에 가면 왕비 또는 궁녀들이 그 시주를 해서 만든 많은 불화들 또는 탑 이런 것들이 남아 있지요. 이렇게 조선 시대의 왕비 또는 후궁들이 그 불교 문화를 후원해서 이런 그 국보나 보물들을 남겼는데요. 또 남아 있지는 않지만 많은 무속 신앙을 하기도 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공식적으로 유교 문화를 믿지만 비공식적으로 이 왕실의 그 왕비나 후궁 같은 여성들이 자기들의 기본적인 소망,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왕비의 공식 역할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낳을지 안 낳을지도 잘 알 수가 없고 거기다 아들을 꼭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 낳은 아들이 잘 커서 왕이 될지 안 될지도 잘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바로 왕비나 후궁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부처님이나 아니면은 무속신앙에 의지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 또 나가서 그 아이가 잘 자라서 좋은 왕이 해달라. 이렇게 기복적인 차원에서 부처를 믿고 또는 무속신앙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넓게 보면은 조선 왕비가 믿었던 이 불교 신앙이나 또는 그 무속신앙도 넓은 면에서는 그 유교의 그 여성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지요. 다시 말해서 유교에서 위로 종묘를 받들고 아래로 후손을 낳아서 대를 잇는다고 하는 바로 이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불교도 믿고 또 무속신앙도 믿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조선시대 왕비는 넓게 보아서 그 조선시대 여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선시대 왕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